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A반 김희진입니다. 오늘은 초이치 기공학 총정리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할 건데요. 1년 동안 발표를 해왔던 목차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주차에서는 의치상의 수리와 2주차 인공지 수리, 3주차 첨삭 및 개상, 4주차 금속상과 화이버 메쉬, 5주차 선택 삭제, 어태치먼트, 중간고사 시험, 스터디 어태치먼트와 파 어태치먼트, 마그네틱 어태치먼트, 세미치즈 브릿지 워크, 송이치의 총정리 이렇게 목차를 봤고요. 의치상의 수리에 대해서 1주차 했던 거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치상 수리는 의치 사용 시에 의치상이 파절되거나 잠금이 생겨서 수리를 할 경우가 있어요. 이때 파절 의치를 수리하여서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고, 근데 그 수리 후에 교합이나 적합성의 불량 때문에 의치를 다시 제작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파절의 원인이나 부위에 따라서 적절한 수리법이 꼭 필요한데요. 레진 의치상의 원인 및 수리의 분류에 대해서 간단히 말하자면은 왁스를 완전히 제거를 못했거나 치조제의 근접 배열 및 협직으로 벗어난 그런 배열일 경우나 잘못된 매몰 과정과 무리한 추출, 또 연마 시에 부주 위로 우치를 놓쳐서 바닥에 떨어뜨려가지고 파절이 되는 경우, 이런 부분이 대부분인데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상악 의치는 상순절음과 의치의 중앙을 통과하는 정준선 부근에서 파절이 잘 일어나요. 그때 이럴 때 환자의 구개 부위의 중앙 부근은 의치 장착 후에 그다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 골이 치밀하고 단단하여서 피복된 점막도 비교적 얇고 이것이 비해 악재 부위는 치조골의 흡수 및 변화가 일어나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의치를 장기간으로 사용하면 악재 부위가 낮아지게 돼요. 이러한 저장력은 구개부의 중앙 부근에 응력을 야기시키게 되는데 이럴 때 그 의치상은 이 부위에 서서히 피로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의치상 변연의 순절음 부위에서 응력의 그 집중으로 인한 파절이 시작되어 가지고 그런 파절은 이제 일반적으로 충격에 의한 파절과 의치상 재료의 피로에 의한 파절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충격에 의한 파절은 그 어떤 특징적인 모양은 없는데 정확히 적합을 시켜서 파절 전 형태로 쉽게 재현을 할 수가 있고 피로에 의한 파절에서는 그 나이테와 같은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반복되는 교합력에 의해서 균열이 서서히 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파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교합관계 개선이나 조직면 조율 등과 같은 후속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레진 엣지상의 수리 분류에는 단순 수리와 그냥 보통 복합 수리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의치상이 단순 수리와 복합 수리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단순 수리는 일단 의치상이 두 조각으로 파절이 되었을 때 그 수리를 의미하고 수리 방법 비교적 쉽고 간단하면서 그 수리 후에는 이제 정확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복합 수리에는 일단 의치상 여러 조각으로 파절되었을 시에 수리를 의미하는데 파절편이 그 많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정확성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의치를 딱 수리할 때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볼 수가 있고, 의치상과 같이 견고하고 파절선도 보이지 않아서 심미적으로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류가 있고요. 의치상이 파절되는 이유에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기공과정의 결함에는 이러한 간단한 걸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인공치의 수리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일단 인공치의 수리에는 의치를 제작하는 과정에서나 환자가 사용할 때 기능장애 및 치급 부주의로 인해서 인공치가 파절이 되거나 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고 있는 의치의 인공치는 일단 동일한 형태, 크기 및 색상을 선택하여서 간단히 수리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인공치의 탈락 및 파절의 원인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자면은 일단 도치 배열시의 전치부의 유지핀과 구치부의 유지공이 너무 많이 삭제한 경우에 그러한 파절 원인이 있을 수 있고요. 매몰 후 왁스 제거 시에 레진치에 잔여 왁스가 묻어 있는 경우나 큰 인공치를 선택하여서 치조제에 너무 가깝게 배열한 경우, 그리고 레진 전입 시 전입 압력이 큰 경우와 기공 과정에서의 부주의, 환자의 부주의 이렇게 인공치 탈락 및 파절 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수리 과정에서는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레진치의 경우는 휘저바나 인버티드 콘파 등으로 파절치 삭제를 제거를 해요. 그 다음에 파절치가 제거가 되면은 새로운 치아의 유지를 위해서 레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의치상의 설측 부위를 삭제를 해서 공간을 형성해 줍니다. 그리고 일단 그 공간이 형성이 되면은 이제 인공치와 새로운 레진의 결합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인공치의 치조면과 설면에 유지공을 형성을 하거나 면을 거칠게 연마를 해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그 치와 매트릭스 인공치를 재조립을 하고 스티키 엑스 등으로 고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교합 관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면은 의치를 교합기에 장착을 시키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수리 과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조 및 개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일단 의치가 헐거워져서 의치의 유지와 안전성이 저하되는 경우, 치조골이 흡수되면 교합 관계의 변화, 안면 수직 고경의 변화, 안면 조직 지지 상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의치상의 인상면이 구간 점막과 긴밀하게 접착이 되면은 총이치의 유지력은 증진이 되는데요. 그러나 총이치의 하부의 치조골을 포함한 구강 조직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점차 흡수가 일어나 형태상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때 치조골이 흡수가 되면은 의치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이러한 경우를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정착 후에 3개월에서 6개월이 지난 잭스이치를 한 경우 잔존 치조제가 흡수가 되어서 의치상과 잔존 치조 그 사이의 적합 상태가 불량인 경우,
그리고 황자가 의치 제제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갖는 경우와 환자가 의치 제제작에 대한 육체적 부담감을 갖는 경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올드덴처를 개인 트레이로 이용한 사진입니다. 의치상의 계상에는 일단 의치상의 계조 또는 의치상의 교환이라고 하는데요. 치아의 교합 관계에는 변화시키지 않고 의치상 재료 전부를 새로운 재료로 교환해서 그 새로운 재료로 교환해 줌으로써 의치를 재적합시키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의치상의 개조에는 간단히 또 설명을 하자면은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이제 장점에는 새로운 레진을 교환해 줌으로써 이제 의치상의 색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단점에는 치은 형성 과정 중에서 인공치가 변이될 수 있다는 단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의치상 개조의 기본 과정은 의치상 조직면 개조의 기본 과정과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금속상과 파이버 메쉬, 골드 플레이팅에 대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메탈 베이스 컴플레이트 덴처를 보시면은 여기 부분이 구개 부분이 이제 메탈로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의치상의 두께가 얇고 강도를 증가시켜줘요. 이런 메탈 베이스를 이용한 컴플레이트 덴처에는 의치상의 두께도 얇고 강도를 증가시켜줄 수 있는 이제 장점이 있고 열 전도율이 높은 장점이 있는데 그러한 반면에 이제 단점으로는 제작 과정이 되게 복잡하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장착했을 때 무거운 감을 이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메쉬 메탈을 이용한 사진이고요. 일단 이런 화이버 프레임워크 시스템은 간단하게 모형상에 적합시킨 상태에서 라이트 큐리식과 아크릴 수지에 파이버 프레임워크를 넣어서 중합을 시킵니다. 의치상을 더욱 강하고 더 얇고 가볍고 심미적으로 특별 장비 없이 단시간에 조작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과 금속 재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서 우수한 생물학적 적합성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강도도 이제 좋고 심미적으로 좋고 가볍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도금 방식과는 다른 골드 플레이팅 방식으로 가장 우수한 적합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선택 삭제에 대해서 이제는 선택 삭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요. 일단 삭제 시 비기능 교들을 삭제를 하고 비기능 교들을 삭제를 하는데 얘 어쩔 수 없으면 최소한의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벌의 법칙을 이용하고요. 또한 협측 교두는 상악, 설측 교두는 하악 이렇게 먼저 삭제를 해줍니다.
이렇게 구강 내에서 왁스 덴처를 시력을 하고 시적 후의 교합점, 포스트담을 형성하고 중심 교합 위에서의 교합 조정, 중심 교합 위에서의 교합 조정, 측방 위에서의 교합 조정, 전방 운동 시의 교합 조정, 그리고 교합 조정이 완성된 왁스 덴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삭제는 레진의 중합 과정에서 발생한 그런 오차를 수정하는 기공실체의 부착이나 기공 과정과 치료 과정의 모든 과정에 오차를 수정하는 그런 치료실체 부착 과정을 통하여서 교합의 부조화나 오차를 수정하는 방법이 선택 삭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아까 말했듯이 중심교합, 측방교합, 전방교합 순으로 일단 삭제를 하는데요. 일단 각 교합 관계에서 정해진 부위만 삭제를 합니다. 교합은 삭제가 되면은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합지에 의해 나타나는 교합 점만을 삭제를 해야 하고요. 가급적 얇은 교합지를 사용하여서 접촉 부위가 정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삭제를 하여야 합니다. 매 삭제마다 교합면은 깨끗이 닦고 난 다음에 다시 교합지를 사용하여서 정확한 교합점을 파악을 해야 합니다. 안 그럴 시에는 이제 제대로 교합점이 삭제가 되거나 제대로 교합점이 삭제가 안 되거나 할 경우에는 이제 다시 만들어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 되고요. 교합지를 넣고 교합시킬 때는 가볍게 접촉을 시켜서 이제 불필요한 부위의 접촉을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삭제 도구를 사용하는 연마 기구는 가급적 작은 것을 사용해서 필요한 부위만 삭제를 하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교합점이 찍혀나갔을 때 상악은 중심교합과 현심교합에서 이렇게 설측 교두를 삭제를 하고 하악은 중심교합은 높지만 현심교합이 높지 않아 포사를 삭제를 해야 합니다. 일단 선택 삭제의 요령에서는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은 접촉상 중심교합에서는 편심교합이 높다 이러면 커스프, 현심교합 정상이다 아니면 낮다 이럴 때 포사, 측방교합에서 자급측 교합과 균형측 교합이 있는데 자급측 교합에서는 이제 상하계 협측교두 내사면 하악은 설측교두 내사면 균형측 교합에서는 하악은 섭측교두 내사면을 삭제를 하고요. 전방교합에서는 전치부는 상하은 링거에 일단 전치부를 삭제를 하고 하악에는 내비열, 구치부에서는 상악은 협측 교두의 원심 사면, 하악은 설측 교두의 근심 사면에 삭제를 합니다. 이제 어태치먼트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일단 보철물의 수복물에 5가지 기본 원칙이 있어요. 일단 강하게, 가볍게, 간단하게, 내구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보철물 수복물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5가지가 있고요. 일단
오프너의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은 병따개의 원리로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force나 force 힘, 그리고 질의 받침점, 저항력, 이거를 원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적응증에 대해서 어태치먼트의 적응증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은 일단 싱글 컴플레이트 텐저나 치아가 완전하게 이제 발달되지 않았을 경우 국의 파열이나 외과적 결점이 있는 경우나 치아의 마모가 심한 경우 그리고 부치아 환자의 임플란트나 잔존 치아가 극소이치의 지대치로 이제 이용하기 때문에 부적당한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장단점에 대해서 말을 할 건데요. 장점에서는 이제 환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잔존 치조골의 흡수가 적게 일어나고 지지 능력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촉감 식별이 우수하고요. 의치의 유지 및 안정성을 증가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충이치에 의해서 월등하게 저작 기능을 높여줄 수가 있고 잔존 치근이 치주 질환 또는 의식증에 의해 발견될 경우 충이치로 쉽게 전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게 신비성이 우수하여서 인상 셀시과 제작 과정이 간단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당뇨병 등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치아를 발치할 수가 없을 때 제 치관을 잘라내고 치근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가진 환자들에게 치료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대치의 위치내 교합압보다는 치근의 위치내 교합압이 적기 때문에 치근의 동요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단점으로는 지대치의 잔존 치근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식 이완율이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대치의 잔존 치근을 이용하기 때문에 치태 관리와 구강 위생의 관리가 더욱 요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GH는 치료와 치주의 분리치료 및 메탈 코핑과 어태치먼트를 제작하기 때문에 총이치보다도 경제적으로 많이 부담을 줄 수가 있고요. 수직 각간 거리를 고려하여서 어태치먼트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보철물을 제거할 때 치근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생물학적으로 하중이 계속해서 치주와 치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밤에 수면 중에서는 보철물을 빼놓고 지내야 합니다. 그리고 지대치의 치주적인 파괴를 야기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가철성 보철물에 이용되는 어태치먼트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또 설명을 하자면은 가철성 보철물의 분류에는 국소이치와 총이치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국소이치는 오버레이 국소이치, 치간 내 어태치먼트로 구분할 수가 있고 총이치에는 PGH, 이거는 바 어태치먼트와 스터 자성 어태치먼트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양과 부착 위치에 따른 분류에는 인트럴 코로너 어태치먼트, 엑스트라 코로너 어태치먼트, 치근내, 스터드 어태치먼트, 마그네틱 어태치먼트, 바 어태치먼트, 보조 어태치먼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태치의 기능 운동에는 이렇게 클래스 1A에는 클래스 1B에는 클래스 2에는 클래스 3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기능 운동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스터드 어태치 번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여기에는 스터드 어태치 번트 이제 치근면에 부착하여 이용하여지는 어태치 번트를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지대치의 치근면을 이용한 피개의치로서 바 어태치먼트에 비해서 구강 위생이 더 좋고 지대치의 상태에 따라서 치근과 치간의 비율을 낮게 위치시킬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적응증을 보자면은 스테노트치 원든 치근은 건강하거나 치간이 우식이나 마모증 등으로 인하여서 지대치를 이용하기 부적절하거나 국소이치의 지대치로 이용하기 때문에 부정당할 경우, 그리고 치아를 잘라내고 치근을 이용하는 보철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국의 파열이나 외과적 결점이 있는 경우, 치아의 마모가 심한 경우, 부치아 환자의 임플란트에 이용되어지고 단전된 치아가 국소이치의 지대치로 이용하기에 부적절할 때, 싱글 컴플레이트 덴처를 할 때 치아 위 발달 등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버덴처의 장점에서는 이제 환자의 심리적 안정감, 잔존 치조골 적은 흡수, 지시 능력, 촉감 식별, 의지 유지 및 안정성, 초이치 위의 자작 기능 우수, 심리적 우수, 임상 수식과 경과적 우수, 이렇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간단히 볼 수가 있고요. 단점에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오버덴처의 치료 순서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은 지대치를 선택해요. 그 다음에 지대치 발치를 하고 지대치 치주치료, 근간치료, 의치 제작, 지대치 완성, 피개치 완성 이렇게 순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 어태치먼트에 대해서 말할 건데요. 일단은 바 어태치먼트는 PGH로서 이제 잔존된 치간이나 이제 치근 사이에 결손된 부위를 바로 연결해서 이용되어지는 기계적인 유지 장치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의지상의 유지와 지지 및 안전성을 높일 수 있어서 국소이치나 그 PGH 고 임플란트에 이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적응증에서는 이제 바 어태치먼트는 지대치 치주 건강도가 좋지 않거나 치간의 우식에 과도한 마모증으로 인하여서 국소이치 지대치로 이용하기 부적절한 경우에 치간을 잘라내고 이제 그 치아나 치근을 따로 연결을 하기 때문에 저작 시에 지대치에 가해지는 책방압을 줄일 수가 있고 한쪽으로만 가해지는 교합을 반대쪽까지 이제 분산시켜서 잔존 자연치를 치아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점이 지대치의 치주 건강도가 좋지 않은 경우에 이용되고 의치를 쉽게 다룰 수 있거나 심미적 욕구 충족, 임플란트 이용되고 교합 반대측으로 분산시켰을 때의 장점을 볼 수가 있고요. 단점에는 이제 스타 노텐치먼트에 비해서 치태 관련 구강 위생이 중요하고 근간 치료 또는 이제 메탈 코팅과 어태치먼트 제작을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든다고 볼 수 있어요. 수지 가까운 거리를 고려해서 어태치먼트를 선택해야 하고 정밀 어태치먼트인 경우 납작으로 바와 메탈 코팅을 연결하기 때문에 제작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다고 볼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치방압이 치간 상부에 위치되어서 이렇게 분리될 때 치아의 클래스프를 이용하여서 측방압이 치간 상부에 위치되어 지대치에 분리할 경우에 치아를 잘라내고 측방압을 견딜 수 있게 해요. 두 번째 사진은 이제 치근이 메탈 코팅을 제작을 하여서 양쪽 지대치를 바로 연결하여서 교합압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진이고요. 이제 마그네틱 어태치먼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것은 이제 자성 어태치먼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가철성 의치 유지 장치로서 치과 보철 임상에 시도되어 왔지만 영구 자석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복잡하고 다양한 구강 내 환경을 유효한 기능을 이루어내는 것을 의외로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하는 일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보철 수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철물이 구강 내에 장착되어 있는 유지력을 말할 수 있는데
이게 그러한 임상에 많이 이용되어지고 있고요. 그의 원리는 자력의 힘을 이용하여서 제작된 의치장치, 유지장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자석을 내장한 자석 구조체를 의치장의 자석 구조체에 흡착하는 금속판에 키퍼를 칠하에 매립을 하고 양쪽에 작용하는 흡입력을 이용하여서 치근에 고정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석의 힘을 이용해서 가철석의 의치를 지대치로 연결해서 유지나 안정성을 시도하는 유지장치의 하나로 볼 수가 있고요. 클래스프를 이용할 경우에 기계적인 유지장치의 같이 마모와 파손되는 부분 없이 장기간 사용하여도 유지력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 키퍼의 두께나 자석 구조체와 자석 제어의 공간을 변화시킴으로써 유지력 조절이 가능하고 치표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신비성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석에 의해서 흡입하기 때문에 마모의 유지력이 떨어지진 않고 그 제작 시 설계가 쉽고 부자연스러운 환자에게도 적당하고 스트레스가 적다고 볼 수 있고 자신이 관리하기가 쉽고 부담 공간이 가능하고 지대치에 비기능적인 힘이 가해질 위험이 적고 재사용이 가능하고 탈락시 번역이 발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그미티드 브릿지웍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일단 이게 장점을 보자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시그멘트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일단 기계적인 유지력이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평행하지 않은 지대치에 이용할 수가 있고 과다한 지대치 삭제가 필요하고 이제 구강 위생이 우수하게 볼 수가 있고 시멘트 접착이나 분리할 때 제작할 수 있고 미래 지대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재구치가 약한 경우에 세그미트 브릿지웍으로 제작 수가 있고 일단 제작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보자면은 중간에 지대치가 있는 고정성 교위체에는 엔티럴 시그멘트 원심 쪽에 필름을 위치시키고 이렇게 포스테리어 시그멘트 근심 쪽에 메일을 부착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중간 지대치가 있는 경우에 교합압이 전달되었을 때 이제 지대대 현상이 일어나서 전방부의 지대지관이 둘러져서 근심 쪽에 시멘트가 녹아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을 때 이게 중간 지대지 원심의 어태치 원트를 이용해주면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이제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제 비적응증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은 결수치하가 구치부에서 3개 이상인 경우, 이제 제압치가 없는 경우, 기대치의 동요도가 아주 심한 경우, 이렇게 비적응증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것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고정성 교이치보다는 잔존 치료에서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가채성 곡소이치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고, 이 대합치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을 하려면 이제 연결 교이치로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고, 이런 심한 경우, 이러에는 연결 교이치를 이용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13번의 브릿지웍과 풀왁스업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거는 교이치가 긴 경우에는 이제 분할식으로 제작해서 정밀도를 높게 얻을 수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다 간단히 설명을 다 마쳐서 이제 총이치 기공학 총정리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다 했고요. 이걸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